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남성이라는 업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이 업체를 아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 업체는 업력이 굉장히 오래된 업체인데 원래는 이 구로공단에서 그 옷을 만들어 팔던 업체입니다. 이 쇼핑몰 관리하고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는 게 과거에 했던 사업에 대해서 이게 이제 아직까지 남아 있는 거죠. 하지만 이 회사가 주력으로 삼고 있는 종목은 이 디지털 전자기기인 이 모바일 오디오와 비디오 쪽 기기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그런 일을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 매출만 해도 이 모바일 그 오디오와 비디오 쪽이 전체 매출의 24%를 차지하고 디지털 스피커 이게 이제 알렉사 오토라고 해서 그 아마존의 인공지능 AI 비서 그거를 이제 자동차에 탑재한 걸 말하는데요. 이게 전체 매출액이 한 20% 정도를 차지합니다. 거기에다가 GPS 수신기나 이런 것들을 기타 사업을 좀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남성이라는 업체는 그냥 단순히 구로공단에서 뭐 쇼핑몰을 운영하고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그런 회사가 아니라 이제는 디지털 이 통신 장비 쪽을 하고 있는 업체라고 제조하고 있는 그 제조업체로 보는 게 맞죠. 그래서 이쪽 매출이 거의 85%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업체는 디지털 가전 그러니까 디지털 전자 그 기기 쪽을 제조하는 업체로 보는 게 맞습니다. 디지털 전자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죠. 작년 매출액은 재작년하고 다르게 계속 줄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매출 외형이 역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게 나름대로 이제 자신들이 기존에 해왔던 이 제품들의 수명이 거의 다 돼가고 있고 신규 사업으로 불리는 그 알렉사 오토라는 그 아마존의 AI 비서죠. 비서를 탑재한 그래서 이 자동차에 탑재할 수 있는 알렉사 오토 이게 쪽이 이제 매출이 빠르게 늘어줘야 되는데 그건 늘지 않고 빠르게 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 때문에 매출 외형이 줄어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영업 손실도 대규모로 발생하고 단기 순손실도 한 100억 정도 발생을 했죠. 그래서 이 회사는 최대 지분이 36.78% 정도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회사가 뭐 회사를 팔아먹고 도망가거나 그런 먹튀 그런 거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확실히 이제 이 최대주 그가 이제 14.81% 갖고 있고 일가족이 나머지 지분을 갖고 있어서 온 가족이 이제 온 일가가 36.78%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책임 비용을 하려고 할 가능성이 있고 이 회사가 가장 강점은 이 알렉사 오토라고 이 아마존의 AI 비서를 자동차에 탑재할 수 있는 기기를 만들었다는 건데요. 이게 이제 그 이 알렉사 오토를 탑재할 수 있는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이 늘어나야만 이게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그 이 회사의 기기가 많이 팔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기존에 뭐 BMW나 아우디, 뭐 포드나 렉서스 같은 또 람보르기니 이런 쪽에서 이제 채용이 됐지만 이게 이제 많이 이제 자동차에 탑재를 시키지 못했죠. 이게 주로 이제 전기차 쪽이 이 알렉사 오토가 들어가야 이 AI 비서가 제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나름대로 사용자들도 그 수익을 그러니까 수혜를 극대화를 시킬 수 있는데 그 전기차 자체가 이제 보급률이 높지도 않고 하다 보니 이 알렉사 오토가 그렇게 많이 판매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2025년에 현대차와 기아가 이 아마존과 손을 잡고 아마존 내에서 현대차와 기아를 판매할 때는 이 알렉사 오토를 기본으로 장착하는 그런 협의를 해둔 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이 현대차와 아마존이 내년부터 이제 판매를 그 아마존을 통해서 이제 판매를 하게 되는데 이제 인터넷 판매를 하는 거죠. 여기서 판매되는 차들은 알렉사 오토를 기본적으로 장착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남성의 매출액이 그러니까 확실히 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아마존은 이 AI 오픈 AI 기술을 갖고 있는 엔트로픽이라는 이 회사에다가도 투자를 해서 이 알렉스 오토가 이제 갖고 있는 이러한 AI 비서에서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알렉스 오토도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자동차가 단순히 이제 이 전기차를 통해서 다양한 이 고객의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면 때문에도 알렉사 오토가 더 많이 이 전기차들에게 탑재가 될 가능성이 큰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아트만 자산운용의 곳이 작년 2023년 9월 15일 날 교환사채를 인수했습니다. 그것도 50억짜리를 인수했죠. 이 교환사채를 인수하면서 그때 당시에는 6.02% 218만 주 정도를 보유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이 가격을 이제 이 교환권을 행사할 수 있는 행사 가격을 그 2063원까지 낮추면서 242만 주를 행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최저 한도까지 내려온 가격입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낮아질 수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주가가 하락할 이유도 없어진 상황이고 이 교환사채 투자를 해준 이 아트만에게는 충분한 수익을 갖다 준 상태입니다. 이제는 주가를 끌어올려서 지금 2063원에 행사할 때 242만 주를 가질 수 있고 그리고 50억의 교환사채 부채는 이제 자본으로 전입이 되는 거죠. 근데 2063원에 행사를 한다면 지금 현재 가격이 지금 뭐 1,800원 정도까지 줄어들었기 때문에 앞에서 보시듯이 2063원에 행사해서 수익을 내려면 그거보다 주가가 많이 올라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면 2063원에 주식을 갖고 그 가격을 뭐 지금 현재 가와의 차익을 시장에서 팔아서 차익을 챙기는 거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주가를 많이 땡겨줘야만 이 교환사채도 행사가 되고 또 이 그러니까 교환사 투자자들에게도 수익이 많이 돌아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회사가 어떻게든 그 좋은 호재성 재료들을 시장에 많이 내놔서 주가를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시켜서 이 교환사채를 그 교환권을 행사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죠. 그렇게 해야만 회사도 이 교환사채 50억에 대한 그 이런 뭐랄까요 부채에 대한 책임도 벗어나고 재무구조도 자본으로 조입되면서 또 재무구조도 좋아지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성 같은 경우는 특히 내년 2025년에 현대차와 기아에 그 아마존 내에서의 판매와 함께 알렉사 오토를 기본적으로 장착한다는 부분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남성은 이 교환사채 50억에 대한 주식 교환을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호재성 재료들을 많이 내놓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 그런 쪽으로 경영을 해갈 가능성이 크고 실질적으로 이 내년부터 현대차와 기아가 알렉사 오토를 탑재한 이 자동차들을 이 미국 아마존에서 판매를 하기 시작하면 이에 대한 수혜를 남성이 볼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회사 측에서 부각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교환사채 가격보다 행사 가격보다 낮은 상태고 더 이것보다 더 낮게 교환사채 가격을 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주가를 끌어올리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주의 있게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